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직업 등이 변경되면 목돈을 내야 되는 이유, 고객 입장에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보험회사에 말했더니 보험료도 올린다 그러고 그동안에 들낸 돈 한꺼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라 하는 그런 경우들 간혹 발생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위험률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 급수가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그리고 추징금이라는 거는 왜 보험회사가 내놔라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다. 자, 우선은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모든 약관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 후에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피보험자의 어떤 상황이 계약하고 나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거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변경됐을 때 알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는 일, 직업, 직무가 변경됐을 때 알려야 되고요.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하던 사람이 택시 운전처럼 영업용 운전으로 바뀌게 됐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안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알리는 것도 아니고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심사를 다시 합니다. 이분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기 전보다 지금 상태가 더 위험해졌다 그러면 보험료를 높여서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얼마를 더 고객님한테 목돈으로 달라고 해요. 그걸 편의상 추징금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상해 후유장애가 1억 원 가입이 돼 있었는데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위험급수가 사무직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억을 다 담보를 안 해주고 5천만 원으로 삭감하는, 담보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무직으로 직업이 바뀌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볼 때 위험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만 원 내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보험료를 내려준다고요. 그리고 과거에 낸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납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산을 해갖고서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가 가입하기 전과 가입한 이후 지금의 직업이라든지 운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통지,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예요. 삭감 지급해요. 어떤 식으로 삭감을 하느냐? 비율대로 삭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급일 때는 보험료가 10,000원이었는데 3급으로 바뀌었을 때는 보험료가 20,000원이잖아요. 50%만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지, 직업이라든가 운전의 목적이라든가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각자가 보유한 위험에 맞게 고객한테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된다. 이게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에요. 어떤 책에서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이렇게 부르고,
어려우니까 형평성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취미가 독서입니다. 상해 후유장에 1억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때 보험료가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취미가 뭐냐? 암벽 등반이고 스킨 스쿠버, 스카이다이빙 이런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독서하다가 다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눈이나 나빠지겠지. 근데 암벽 등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은 이렇게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글라이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상해 관련 담보를 가입을 할 건데 보험료가 같으면 이게 과연 공평한 거냐라는 거죠. 예.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각자가 보유한 위험도에 맞게 위험률을 평가를 해갖고서 보험료를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위험 급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해 관련된 보험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해 급수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직업이라든가 운전 여부라든가 위험한 취미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가장 높은 등급으로 급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들 막 수만 가지 직업들이 있겠죠. 그 수만 가지 직업들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안전한 직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1급이에요. 손해보험에선 위험한 직무를 하고 있다. 3급입니다. 자, 그러면 1급은 어떤 분들이냐? 사무직, 종사자, 주부, 학생, 뭐 요런 분들이 1급인 거고 3급은 뭐냐면은 현장직 종사자, 건설 현장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전기 공사 업체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3급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소규모 상점에서 이제 판매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관리만 한다. 생산 관리직 이런 경우에는 이제 2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안 한다 혹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비위험입니다. 그런데 2.5톤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을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급이 되는 거고 위험한 취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뭐 스킨스쿠버 이런 취미가 있다. 그러면 다 3급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종사를 하는데 내 취미가 나 동호회 활동을 해요. 행글라이딩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몇 급인 거예요? 3급인 겁니다. 난 주부예요. 주부인데 간혹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대리운전 알바를 한다. 혹은 택시 운전을 한다. 알바로 몇 급이다라는 얘기예요? 3급이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급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1급 기준입니다. 1급 기준이고 40세 남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 설계를 해봤어요. 보장 내용은 상해 후유장애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사망 1억 원, 그 다음에 질병 사망 80세 만기 3천만 원,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상해 수술비 한 30만 원 정도 요렇게 해놨을 때 얼마가 나오냐? 보험료는 8만 2천 원이 나와요. 8만 2천 원이 나오고 여기서 딱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할게요. 1급일 경우에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보장받는데 월 보험료는 2,250원 냅니다. 그 다음에 암 진단비 100세 만기 20년 납 무해지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요거 보장받을 때 얼마 내고 있느냐? 41,500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보들을 다 더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다? 82,046원이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직업이 달라졌다, 급수가 달라졌다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까 8만 얼마였어요? 2,000원에서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냐? 95,946원으로 늘어났어요. 뭐만 바뀌었을 뿐인데? 급수만 바뀌었을 뿐인데. 예? 그러면 아까 열거한 이 담보들 중에서 모든 담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에 5천만 원 보장받는데 아까는 2,250원이었거든요. 똑같은 보장받을 때 3급일 때는 7,0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해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아까 1급일 때도 암진단비는 얼마였어요? 41,500원이었습니다. 3급일 때도 질병 관련된 담보는 똑같아요. 보험료라든가 가입 금액이. 뭐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해 급수, 위험 급수가 바뀌었을 때 질병 담보는 변하는 게 없어요. 뭐만 변한다? 상해 담보만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상해 사망도 1억 보장받는데 7,300원에서 16,4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상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3급은 3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변경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위험 급수가 변경이 됐을 때 질병 관련 담보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뭐만? 상해 관련된 담보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은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다고요. 자, 얘는 뭐냐면은 1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환급금이에요. 자, 편의상 설명을 해야 되니까 7년 된 시점에서 1급으로 가입을 했던 분은 82,000 얼마씩 냈으니까 총 낸 돈이 700만 원이 좀 안 되고요. 이때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은 487만 3천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보장 내용이 똑같을 때 여기는 3급이었잖아요. 3급은 아까 거의 보험료를 한 달에 9만 6천 원 정도를 냈지 않습니까? 낸 돈이 이거보다 많죠. 그럼 당연히 뭐도 많아야 돼요? 환급금도 많아야 됩니다. 얼마 정도 많아요? 487만 원하고 548만 원. 약 한 60만 원 정도가 3급일 때 뭐가? 해지 환급금이 더 높다. 그리고 이 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1급 기준이든 3급 기준이든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요. 꾸준히 늘어나다가 언제를 기점으로? 납입이 완료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늘어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는 100세 시점이 되게 되면 얘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빵원이 되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선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때 시점,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으로 직업이 바뀌었다. 3급으로 변경이 됐다. 이거를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추징금 60만 8,800원 요것과 요거의 차익을 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앞으로 보험료는 13,900원 정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케이 좋다. 내가 7년 전에 가입했을 때 난 사무직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쳐. 근데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난 7년 동안 사무직이었는데 그때 난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왜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까지 소급해서
나보고 돈을 더 내라 하냐. 이거를 납득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설계사님들이 또 시원하게 설명도 잘 못합니다. 예. 근데 요런 경우에 이제 콜센터 같은데 본사에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 요 추징금을 더 받는 이유는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돈 다 내신 다음에 오랫동안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 준비금을 정산한 거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납득을 못해요. 예, 근데 요거는 왜 그런 거냐면 추징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 보험료 몇 년 냈습니까? 20년 냈죠. 보장은 40세부터 몇 세까지 받습니까? 100살까지 받죠. 고객님이 중간에 직업이 변경됐을 때 추징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보험료 납입은 짧게 가고 보장은 길게 가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손보험처럼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 그리고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다. 그러면 추징금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돈을 내고 100살까지 혹은 80살까지 더 길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추징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합리적인 거다. 왜 그런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1급일 때 어땠습니까? 보험료가 82,000원이었고 7년 되는 시점에서 487만 3,990원이 뭘로? 해지 환급금으로 쌓여 있었죠? 그러면 얘는 1급 기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지 환급금이 이렇게 가다가 100살이 되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해지 환급금표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냐면은 이 82,000원 안에는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기간 동안에도 보장을 받기 위한 재원, 예?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82,000원은 돈 내는 기간 동안에 보장받는 비용하고 돈 안 내는 기간 동안에 보장해 줄 금액이 뭐가 돼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쓸 재원을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책임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책임준비금이고 해지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올랐죠.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요 책임지고 준비해야 되는 돈이 3급일 때는 어떻게 된다? 1급보다 많아진다. 그죠? 예. 이런 상태에서 내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경을 했어요. 1급에서 3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서는 82,000원 내던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 95,000원, 95,900원을 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7년이 되는 시점에 1급일 때 쌓아오는 돈은 요만큼이고 3급인 사람이 쌓아두고 있는 돈은 이만큼이라고. 더 적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1급에서 3급으로 바뀐 사람이 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살까지 보장을 못 해준다고, 보험회사가. 왜?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 빼기 이거 한 돈 60몇만 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추징금을 고객님이 내야 되는 이유는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지나간 거 보고 나보고 돈 더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보장받을 기간에 대한 준비금,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정산해서 내는 개념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냐? 보험료 납입은 20년을 하고 보장은 이것보다 훨씬 길게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도 억울하다. 그러면 3급에서 1급으로 바꾸잖아요. 낸 돈 다시 또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공평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추징금이라는 거는 위험률 증가할 때 내는 거고, 환급금이라는 거는 위험률이 감소할 때,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던 분이 이제 택시 운전 그만두시고 사무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추징금 냈던 것처럼 산출을 해갖고서 고객님한테 돈을 돌려드리고 9만 몇천 원 보험료 내던 거를 8만 2천 원으로 보험료를 인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가 이 추징금과 환급금을 산출할 때 있잖아요. 약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책임 준비금을 가지고서 정산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상각 신계약, 책임 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뺀 게 이제 해지 환급금인데 이 개념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책임 준비금하고 해지 환급금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입하고 나서 7년 동안에는 책임 준비금이 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 해지 환급금보다. 7년이 지나면 얘네 둘은 같아집니다. 뭐가? 책임 준비금하고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임 준비금은 해지 환급금과 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예? 근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으로 변경이 됐다. 추징금을 받죠. 그때는 책임 준비금으로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뭐 이제 사무직에 계시다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년 지나서 직업 변경을 고지를 하게 되면 막 많게는 100몇십만 원씩 추징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급에 계시던 분이 1급으로 고지를 하잖아요. 환급금 9천 원 나옵니다. 9천 원. 물론 이제 그 경과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고객님한테 돈을 받을 때는 책임 준비금으로 받고 돈을 줘야 될 때는 해지 환급금으로 주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을 때 있잖아요. 위험률이 감소해서 받을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세요. 야, 이거 산출 근거 서면으로 보내줘라.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다시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왜? 약관에는 책임 준비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바뀌어줘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제대로 좀 수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내가 직업이 바뀌어서 추징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백만 원을 한 번에 내느니 나 차라리 새로 가입할래.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는 추징금을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목돈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새로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은, 목돈이 없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그럼 보장 금액을 일부 감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상해 담보들은 삭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직업이 바뀌었다. 운전의 목적이 바뀌었다. 취미가 바뀌었다. 혹은 오토바이를 탑승하게 됐다. 이륜차를 반드시 알려라. 에? 그리고 알리면 상해 관련 담보, 보험료 변동이 생길 것이다. 위험급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추징금 나올 수 있고, 감소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에 돈 다 내고 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는 돈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든 발생이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추징금 납부하고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환급금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도 책임준비금으로 줘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지 의무 요거는 우리 설계사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서운해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설명드린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급수가 바뀌었을 때 증가됐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또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보험료도 줄어들고 그동안 낸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